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치가 사람 말을 하던 시절보다 조금 더 지나 조선 땅. 어느 두메 산골에 유별난 목수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은 모기요, 이름은 알려진 바 없어 다들 그를 그저 모경감이라 불렀습니다. 60평생을 나무만 알고 살아온 탓인지 그의 얼굴은 마른 소나무 껍질처럼 주름이 깊었고 성정은 대패질 한 번 안 한 석가래처럼 거칠고 옹이가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경감을 두고 손재주는 하늘이 내렸으되 성질머리는 땅 밑 귀신도 고개를 저을 지경이라고들 수군거렸습니다. 과연 그러했습니다. 그가 만든 괴짝이나 목갑은 어찌나 정교하고 기묘한지 열쇠 구멍 하나 없이 닫히고는 주인이 정한 순서대로 나무의 결을 쓰다듬어야만 스르륵 하고 열리는 물건이었습니다. 양반네들이 금은 보화를 싸들고 와 제발 하나만 만들어 달라. 애원해도 모경감은 심사가 뒤틀리면 대꾸도 없이 문을 닫아버리기 일쑤였답니다. 젠장, 나무 만질 줄도 모르는 것들이 와서 귀찮게 구는고. 이것이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찾는 발길은 자연스레 뜸해졌고 모경감은 깊은 산속 초가집에서 홀로 늙어갔습니다. 밥은 굶어도 술은 거르지 않았고 사람은 멀리에도 산새와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노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장마가 억수같이 쏟아져 개울물이 미친 듯이 불어나던 날 모경감은 볼 일이 있어 읍내에 나갔다가 산길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쏴 온 산이 물소리로 가득한데 어디선가 사람의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이 빗속에 웬 놈이 곡을 하는가. 무심한 척 지나려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니 아름드리 떡갈나무 하나가 벼락을 맞아 쩍 갈라져 있고 그 틈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다리를 낀 채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행색을 보니 평범한 나무꾼은 아니요. 비단 옷은 흙탕물에 젖었으나 그 기품만은 남달랐습니다. 영감, 거기서 뭘 하고 계시오? 모경감이 퉁명스럽게 물으니 노인이 간신히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무에 다리가 끼어 꼼짝도 못하오. 미안하지만 이 늙은이를 좀 도와주시게. 모경감은 본래 남의 일에 나서길 싫어하는 성미였지만 차마 죽어가는 노인을 보고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지고 있던 연장 자루에서 손도끼와 정을 꺼내 들었습니다. 쿵 몇 번의 망치질로 나무 틈을 벌리자 노인은 힘겹게 다리를 빼낼 수 있었습니다.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노인이 옷을 털며 일어나자 신기하게도 흙탕물 묻었던 옷이 순식간에 깨끗해지고 비틀거리던 걸음걸이가 꼿꼿해졌습니다. 모경감은 그제야 이 노인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짐작했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일세. 그대가 나를 구했으니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네. 무엇을 원하는가? 모경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원? 늙은이가 바랄 게 뭐 있겠소. 돈도 싫고 명예도 싫고 다 귀찮은 것들이지. 다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첫째로 내 마당 감나무에 열린 감은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따지 못하고 한 번 오른 놈은 내 허락 없이는 내려오지 못하게 해주시오. 둘째로 내 사랑방 등받이 의자에 앉은 놈은 내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내 허리춤에 조롱박 술병에 들어간 놈은 내 허락 없이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주시오. 산신령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고작 그런 소원을 빌다니 참으로 별난 노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알겠네. 그리 되도록 해주지. 산신령이 손을 한 번 휘젓자 모경감의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연장들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산신령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빗줄기도 어느새 잦아들었습니다. 모경감은 어깨를 으쓱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당 감나무와 사랑방 의자 그리고 조롱박에 각각 낡은 못을 하나씩 탕 박아 넣고는 이내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짓궂은 장난쯤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세 개의 못이 앞으로 그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지는 까마귀도 부엉이도 모경감 자신도 알지 못했답니다. 산신령과의 만남 이후로 꼭 10년의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모경감의 허리는 더욱 굽었고 기침 소리는 더 잦아졌지만 그의 손에서 피어나는 나무 공의 솜씨만큼은 세월을 비껴간 듯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괴팍한 노인네가 아니라 무언가 도통한 신선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는 깊은 산골짜기는 어느덧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곳으로 알려졌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밤 휘영청 밝은 달이 오칠한 소반처럼 밤하늘에 걸려있던 때였습니다. 모경감이 막걸리 한 사발을 비우고 잠자리에 들려던 참인데 살인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가댁 영감 계시오? 염라대왕의 명을 받고 왔소. 목소리는 서늘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풋내가 났습니다. 모경감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은 젊은 사내 하나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희고 눈빛은 가을밤 서리처럼 차가웠지만 앳된 얼굴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뉘신데 한밤중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게요. 나는 저승의 명을 받드는 차사요. 모경감 당신의 명이 오늘까지라 데리러 왔소. 모경감은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저승에서 손님이 다 오시고 이 늙은이를 데리러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려. 그런데 젊은이 아무리 급한 명이라도 이승에서의 마지막 술. 한 잔은 괜찮지 않겠소? 들어와서 목이라도 축이고 갑시다. 젊은 저승사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승사자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툴렀던 것입니다. 인간과 말을 섞거나 정을 나누는 것은 금기라 배웠지만 노인의 여유로운 태도에 그만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소. 저승사자는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에 주렁주렁 매달린 새빨간 감이 들어왔습니다. 탐스럽기 그지없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모경감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허허, 저 감이 먹고 싶으시오? 저게 어찌나 단지 꿀을 발라놓은 것 같지. 이 늙은이가 마지막 가는 길에 젊은이에게 감 하나 대접하고 싶은데 보다시피 이젠 기력이 쇠하여 나무에 오를 수가 없구려. 미안하지만 젊은이가 직접 올라가서 제일 실한 놈으로 하나만 따다 주겠소? 그러면 나도 미련 없이 따라 나설 터이니. 저승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간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당신을 데리러 왔을 뿐 그런 일을 할 수는. 에이, 그리 빡빡하게 굴지 맙시다. 어차피 나는 곧 죽을 몸 마지막 소원 하나 못 들어준단 말이오. 저승의 법도도 인정은 있지 않겠소? 어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저놈이 아주 실해 보이는구려. 모경감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저승사자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고는 성큼성큼 감나무로 향했습니다. 그는 날랜 몸놀림으로 순식간에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붉고 탐스러운 감을 따서 막 내려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발이 나뭇가지에 딱 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은 것처럼 옴짝달싹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영감, 이게 무슨 짓이오? 저승사자가 당황하여 소리치자 모경감은 마루에 주저앉아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허 젊은이, 미안하게 됐소다. 아직 이 늙은이는 갈 마음이 없어서 말이오. 거기서 한 10년쯤 바람이나 쐬면서 세상 구경이나 하고 계시오. 10년 뒤에 내가 다시 불러줄 테니. 뭐라고? 당장 나를 내려보내지 못할까? 염라대왕께서 노하실 것이다. 염라대왕이 노하든 말든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내려올 것이오. 그리고 거기 앉아있으면 심심할 테니 내가 매일 술 한 잔씩 나무 밑에 부어주겠소. 부디 편히 쉬시오.
목영감은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감나무 꼭대기에서는 저승사자의 녹이 어린 고함 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왔지만 목영감은 막걸리 한 잔을 더 들이켜고는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이렇게 목영감은 저승사자를 감나무에 매달아두고 유유히 10년의 세월을 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승사자가 감나무 꼭대기에서 꼬박 10년을 별구경, 달구경으로 보낸 뒤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목영감이 감나무 아래에 가보니 저승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에 해지고 너덜너덜해진 검은 도포 자락만이 나뭇가지에 걸려 깃발처럼 나부끼고 있었지요. 목영감은 이제 다시 올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목영감은 사랑방을 깨끗이 치우고 자신이 만든 것 중 가장 편안하고 아름다운 등받이 의자를 방 한가운데 놓아두었습니다. 의자는 결이 고운 느티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앉으면 몸의 곡선을 따라 부드럽게 감싸주는 기가 막힌 물건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대낮에 살인문이 열렸습니다. 지난번에 풋내기 차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위압감을 풍기는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쇠처럼 검고 눈은 부싯돌처럼 번뜩였으며 허리춤에는 번쩍이는 쇠사슬을 차고 있었습니다. 척 보아도 저승에서 잔뼈가 굵은 고참 차사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목가 영감 있는가? 벼락 같은 목소리에 목영감은 귀가 먹먹해지는 듯 했습니다. 허허, 또 오셨구려. 이번에는 꽤나 끝발 높은 양반이 오셨네. 내 놈이 감히 저승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어린 차사를 10년이나 묶어두었더냐. 당장 일어나지 못할까? 내 놈의 뼈마디를 마디마디 끊어 저승으로 끌고 가주마. 아이고 무서워라. 가긴 갈 텐데 이 늙은이가 하도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구려. 그리고 이보시오 사자 양반. 10년 전에 온 그 친구는 잘 들어갔소? 10년 동안이나 한 곳에 붙어 있었으니 다리가 저려 고생 꽤나 했을 텐데. 저승사자는 목영감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혔지만 이번에야말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입 닥치고 어서 일어나거라. 2번 말하지 않겠다. 알겠소, 알겠소. 그런데 말이오. 저승길도 길이니 마지막으로 이 늙은이의 하소연이나 좀 들어주고 가시오. 내가 이 의자를 만드는데 꼬박 3년이 걸렸소. 내 평생의 역작이지. 그런데 아무도 이 의자의 진가를 알아주지 않으니 눈을 감을 수가 없구려. 사자 양반, 당신처럼 듬직한 체구를 가진 이가 한번 앉아봐야 이 의자가 얼마나 편안한지 알 수 있을 터. 딱 한 번만 앉아서 편하다 그 한마디만 해주고 가시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순순히 따라가겠소. 저승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망한 늙은이. 또 무슨 꾀를 부리려는 수작이냐? 내 절대로 내 놈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아니, 꾀라니 당치도 않소. 보다시피 이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소? 그저 이 늙은이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달라는 것뿐이요. 명색이 평생을 바친 목수인데 내 최고의 작품을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면 저승에 가서도 원통해서 어찌 눈을 감겠소? 당신이 한번 앉아보고 불편하다 하면 내 두 말 않고 따라가리다. 목영감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아도 별다른 장치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저 늙은이를 당장 끌고 가는 것보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을 꺾어놓고 절망에 빠진 채로 데려가는 것이 더 통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다. 내 놈의 마지막 소원이라니 들어주지. 하지만 앉았다 일어나는 즉시 내 놈의 목에 쇠사슬을 감을 것이다. 저승사자는 성큼성큼 방으로 들어가 쿵 하고 의자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딱딱할 줄 알았던 의자가 그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앉은 듯한 편안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거 과연. 저승사자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의자에 찰싹 달라붙어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엿가락처럼 의자에 늘어붙은 듯 했습니다. 이놈, 또 무슨 수작을 부린 것이냐? 당장 나를 놓아주지 못할까? 저승사자가 버둥거리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목영감은 사랑방 문지방에 기대어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허 사자 양반. 그 의자가 그렇게 편하시오?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구려. 미안하지만 이번에도 이 늙은이가 좀 더 살아야겠소. 거기서 또 한 10년쯤 조용히 명상이나 하며 기다리시오. 10년 뒤에는 꼭 내가 그 의자에서 일어나게 해주리다. 이 천하의 몹쓸 늙은이를 보았나. 염라대왕께서 내 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 염라대왕께 안부나 전해주시오. 목영감은 아직 건강하니 걱정 말라고 말이오. 목영감은 방문을 드르륵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저승사자의 분노에 찬 고함과 저주가 한동안 이어졌지만 목영감은 태평하게 술잔을 기울였답니다. 이렇게 목영감은 다시 한번 10년의 세월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저승사자마저 의자에 붙잡아두고 10년의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목영감은 이제 8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지만 기이하게도 몸은 더 정정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얗게 새었던 머리카락에 검은 빛이 돌고 흐릿했던 눈은 젊은 시절처럼 총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옆 마을의 이 아무개는 90이 넘은 나이에도 돌멩이를 씹어 먹을 듯 건강했고 알아놓은 지 10년이 넘은 뒷집 김씨 할머니는 죽을 날만 기다리다 지쳐 오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갓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장수 노인들이 많아졌다며 신기해하고 좋아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들었나? 윗마을 박서방네 소가 새끼를 낳다가 그만 죽었는데 밤사이에 벌떡 일어나 멀쩡히 풀을 뜯어먹더래. 그뿐인 줄 아시오? 엊그제 상을 당한 최진사 댁에서는 관 속에서 쿵쿵 소리가 나서 열어봤더니 죽었던 최진사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더라는구먼. 죽어야 할 것들이 죽지 않는 기이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늙고 병든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숨을 거두지 못했고 짐승들은 수명이 다해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죽지 못하는 생명들로 넘쳐났고 그들의 신음과 원망이 공기 중에 가득 차는 듯 했습니다. 목영감의 집 주변은 더욱 심했습니다. 밤만 되면 이름 모를 원혼들이 찾아와 문틈으로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영감님, 제발 저희가 갈 길을 열어주시오. 이승도 저승도 아닌 곳에 갇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목영감, 당신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되었소. 어서 저승사자들을 풀어주시오. 목영감은 밤마다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술병을 꺼내 입에 털어넣었지만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벌인 일이 고작 저승사자 몇 명을 골탕 먹인 장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이치, 바로 나고 죽는 순리를 자신이 망가뜨리고 말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목영감은 꿈을 꾸었습니다. 10년 전 감나무에 매달렸던 젊은 저승사자와 의자에 묶여있던 고참 저승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목영감, 내 놈의 이기심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똑똑히 보아라. 그들이 손을 휘젓자 목영감의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자라지 못해 울부짖고 늙은 부모는 죽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자식의 모습을 보며 함께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곡식이 자라야 할 밭에는 죽지 않는 잡초들만 무성했고 세상은 생명 없는 생명들로 가득 찬 잿빛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죽음이 없다면 삶 또한 없는 것을. 순환이 멈춘 세상은 살아있는 무덤일 뿐이다. 목영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벌인 짓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을 내야지. 끝을 내야 하고 말고.
모경감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의자에는 여전히 고참 저승사자가 쇠사슬에 묶인 듯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그의 눈빛은 분노에서 체념으로, 그리고 이제는 깊은 슬픔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자 양반, 내가 큰 죄를 지었소. 이제 그만 이 장난을 끝내려 하오. 모경감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저승사자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경감은 결심한 듯 허리춤에 매달아 두었던 낡은 조롱박 술병을 풀어 손에 쥐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자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이제 곧 세 번째 저승사자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혼돈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단판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참 저승사자를 의자에서 풀어준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온 산을 뒤흔드는 듯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모경감은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하고 마루에 정저한 채 손님을 맞았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자는 이전의 차사들과는 격이 달랐습니다. 그는 온몸에 불꽃이 이글거리는 검은 갑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진 나찰과 같았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수많은 저승 군사들이 도열하여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저승의 모든 차사를 지휘하는 강림도령, 저승의 장군이었습니다. 내 놈이냐? 감히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의 이치를 어지럽힌 늙은이가. 강림도령의 목소리는 천둥과 같아 집 전체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모경감은 그러나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모경감이요. 장군께서 직접 행차하셨으니 이 늙은이의 죄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는구려. 이제 와서 뉘우친들 소용없다. 내 놈 때문에 이승과 저승의 길이 막히고 수많은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다. 내 놈의 영혼을 가루로 만들어 영원히 고통받게 하리라. 강림도령이 손을 들어 모경감을 잡으려던 그 순간 모경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장군, 내가 순순히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소. 대신 나와 마지막 내기를 하나 합시다. 내가 이기면 장군께서는 지난 20년간의 혼란을 모두 바로잡고 죽지 못해 고통받는 모든 생명을 거두어 주시오. 만약 내가 진다면 내 영혼을 어찌하든 그 뜻에 따르겠소. 강림도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찮은 필부가 감히 저승의 장군에게 내기를 걸다니. 내 놈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선택권이 없다니 그건 두고 볼 일이지. 모경감은 품에서 조롱박 술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이 조롱박 안에 좁쌀 한 말을 전부 쏟아부을 수 있다면 내 목숨을 내어놓으리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내 제안을 받아들이시오. 강림도령과 저승 군사들은 모경감의 말을 듣고는 박장대소했습니다. 주먹만 한 조롱박에 좁쌀 한 말을 담겠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미친 늙은이. 좋다, 내 놈의 마지막 발악을 들어주마. 어서 그 하찮은 재주를 부려보아라. 모경감은 조용히 헛간으로 가 좁쌀 한 마리 담긴 가마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조롱박의 마개를 열고 강림도령에게 말했습니다. 자, 똑똑히 보시오. 그러고는 조롱박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좁쌀들아, 내 말 잘 듣거라. 지금부터 한 놈도 빠짐없이 이 조롱박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마니에 담겨있던 좁쌀들이 마치 살아있는 벌레떼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한 줄로 늘어서서 조롱박의 좁은 입구 속으로 차례차례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개의 좁쌀이 단 한 톨도 흘리지 않고 조롱박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에 강림도령과 저승 군사들은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대체 무슨 요술을 부린 것이냐? 강림도령이 경악하여 소리쳤습니다. 좁쌀 한 마리 모두 조롱박 안으로 사라지자 모경감은 조롱박 마개를 단단히 닫으며 말했습니다. 요술이 아니라 약속이요. 이제 내 차례구려. 장군, 당신도 이 조롱박 안에 들어갈 수 있겠소? 무슨 소리냐? 내가 왜 저 안에 들어간단 말이냐? 좁쌀도 하는데 천하의 강림도령께서 못할 리가 있겠소?
당신이 이 조롱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시오. 그러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을 따르리다. 강림도령은 모경감의 도발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찮은 좁쌀도 하는 일을 저승의 장군인 자신이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놈. 좋다. 내 너의 그 하찮은 술법을 깨뜨려 주마. 강림도령은 몸을 작게 바꾸어 한 줄기 검은 연기가 되어 조롱박 안으로 휙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가 조롱박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순간 모경감은 재빨리 마개를 닫고는 산신령이 준 마지막 못을 그 위에 단단히 박아 넣었습니다. 으악! 이놈 속였구나. 당장 나를 꺼내라. 조롱박 안에서 강림도령의 절규가 울려 퍼졌지만 한 번 들어간 이상 그의 힘으로도 빠져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저승 군사들은 대장이 갇히자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모경감은 조롱박을 높이 들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대장은 내 손안에 있다. 내 말에 따르면 대장을 살려줄 것이나 거역한다면 이 조롱박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모경감의 손에 들린 조롱박은 이제 세상의 운명을 좌우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작은 조롱박 하나로 감히 저승의 군대와 맞서 마지막 단판을 시작한 것입니다. 강림도령을 조롱박에 가둔 다음 날 아침 모경감의 집 마당은 저승 군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거두고 대장의 안위를 걱정하며 모경감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경감은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의 대장은 내 손에 있다. 지금 당장 흩어져서 이승에 떠도는 모든 영혼을 거두어 저승으로 인도하라. 그리고 지난 20년간 멈추었던 모든 죽음을 제자리로 돌려놓아라. 그리하면 너희 대장을 무사히 돌려보내주겠다. 저승 군사들은 어쩔 수 없이 모경감의 명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이승을 떠돌며 제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영혼을 거두려 해도 아무리 수명이 다한 이들을 데려가려 해도 아무도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승의 장군이 사라지자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법칙 그 자체가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 모경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혼란을 바로잡으려던 그의 마지막 승부수가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세상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읍내장터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늙고 병든 이들이 죽지 못하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칼에 베어도 피만 흐를 뿐 죽지 않았고 강물에 몸을 던져도 물 위로 둥둥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절망에 울부짖었습니다. 차라리 죽여다오. 제발 나 좀 죽여다오. 신이시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벌을 내리시나이까. 한 노파가 모경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영감님 들리는 소문에 이 모든 일이 영감님 때문이라 하더이다. 제발 죽을 수 있게 해주시오. 내 아들이 병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지가 벌써 몇 달째요. 그 고통을 보는 어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제발. 모경감은 노파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창고에 틀어박혀 조롱박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강림도령의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어리석은 인간아. 너는 죽음을 피하려 했지만 정작 내가 가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 모경감은 조롱박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려다 멈췄습니다. 이것을 깨트리면 강림도령은 풀려나겠지만 세상의 혼란을 수습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리 만무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 돌아올 것이고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채 자신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터였습니다. 어찌해야 하는가 대체 내가 어찌해야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단 말인가. 모경감은 평생 나무를 다듬어 왔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형태를 부여하는 데 익숙했던 그의 손은 이제 자신이 망가뜨린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그저 조금 더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조금 더 오랫동안 나무를 만지고 술을 마시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욕심이 낳은 결과는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조롱박을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저승 군사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단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피하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어그러진 세상의 운명을 바로잡을 책임을 짊어진 자였습니다. 강림도령, 내 마지막 말을 들으시오. 목영감이 조롱박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욕심이 아닌 비장한 각오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목영감은 조롱박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바깥산의 바람이 길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는 낮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강림도령, 그대의 노여움이 하늘을 찌르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매듭을 지읍시다. 무슨 매듭을 말하는 것이냐? 첫째, 내가 이 조롱박을 열면 그대는 당장 이승과 저승의 길을 트고 20년 동안 떠돌던 혼백을 먼저 거두어 편히 쉬게 하시오. 둘째는? 둘째, 내 목숨을 바치되 그 값으로 내 주변에서 죽지 못해 고통받은 자들의 남은 고통을 덜어주시오. 빚은 내가 졌으니 이자는 그대가 탕감해 주시오. 셋째는? 셋째, 단 하룻밤, 단 한 밤만 나에게 주시오. 나는 그 밤에 내가 지은 죄만큼의 상여 소리를 만들어 마을에 남기고 가겠소. 그 소리가 남아 뒤늦은 영혼들의 길잡이가 되게 하려 합니다. 조롱박 안에서 한동안 숨소리만 흘렀습니다. 이내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내게 속여 이겼을 때는 하나요. 오늘 내가 내 목숨으로 답하려 할 때는 둘이로다. 늙은 목수여, 너의 셋째 청을 듣겠다. 단 그 밤이 끝나면 한치의 미련도 없이 따라와야 한다. 그리하겠습니다. 맹세할 수 있느냐? 맹세하오. 가야겠습니다. 지금 가야겠습니다. 이제야 가야겠습니다. 목영감은 조심스레 조롱박의 마개를 비틀어 뽑았습니다. 툭. 어둠 같은 한 줄기 연기가 새어나오더니 강림도령이 마당 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저승 군사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강림도령은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길을 열어라. 쏴아 보이지 않는 물길이 터지는 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멈추었던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처럼 떨며 매달려 있던 혼백들이 하나둘 고개를 떨구며 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영감님 감사합니다. 목영감 미우나 고맙소. 이제 가오. 우리 먼저 가오. 목영감은 허리를 숙여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부디 편히 가시오. 빚을 늦게 갚아 미안했소. 바람결에 비린 울음이 눈물처럼 씻겨나갔습니다. 그날 밤 목영감은 사랑방에 앉아 나무를 깎았습니다. 톱질 소리가 규칙을 이루고 대패질 소리가 숨처럼 고르고 망치질 소리가 심장처럼 뛰었습니다. 그는 얇은 너를 맞추고 작은 공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위에 글자를 새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에 남은 온기와 미안하다는 마음을 결로 남겼습니다. 영감 무얼 만드시오? 소리통을 만듭니다. 어떤 소리요? 돌아갈 길을 부르는 소리요. 멀리 가야 하는 소리요. 더는 아프지 말라는 소리요. 그는 새벽 달기 울 무렵 마당 감나무에 그 소리통을 달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허이하고 길게 울리고 이슬이 맺히면 또르르 하고 맑게 흔들렸습니다. 목영감은 감나무 아래에 서서 마지막으로 산을 둘러보았습니다. 산이여, 그동안 나를 숨겨주었소. 목수여, 그동안 나를 다독였구나. 바람과 나무가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그때 산신령이 안개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수수한 도포에 옅은 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목수야, 그대가 못 박은 자리는 다 삶에 닿아 있었지. 이제 마지막 못을 내 가슴에서 빼야 할 때다. 산신어른, 저는 늦게 배웠습니다. 늦게 배운 자는 깊게 배운다. 넌 오늘 기품을 갚는다. 강림도령이 한 걸음 나아왔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 마지막 말이 있느냐? 있소. 말해보아라. 나는 나무였습니다.
봄이면 수액이 오르고 여름이면 그늘을 내고 가을이면 열매를 남기고 겨울이면 제 몸을 땔감으로 내주는 나무였소. 그러니 이제 겨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좋다. 그리고 장군. 응답하마. 그 풋내기 차사와 고참 차사에게 전해주시오. 지난번 너무 오래 앉히고 너무 높이 매달아서 미안했다고. 그때 첫날 감나무에 올랐던 젊은 차사가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에는 푹 기운 대신 단단한 빛이 서렸습니다. 영감님, 제가 그 풋내기였소. 10년 동안 별을 샜지요. 그런데 이제야 알겠소. 그 별이 하나하나 영감님의 미련이었다는 것을요. 고참 자네도 있나? 사랑방 문간에서 고참 차사가 빙긋 웃었습니다. 의자가 편하긴 편했소. 허허. 이번엔 내가 먼저 앉아 기다리리다. 세 사람은 잠깐 눈빛을 맞바꾸었습니다. 말보다 많은 것이 오갔습니다. 목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봅시다. 잠깐. 강림도령이 손을 들어 목영감의 허리춤 조롱박을 가리켰습니다. 그 조롱박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건 빈 그릇이요. 빈 그릇은 소리를 키우지요. 내놓고 가겠습니다. 바람이 길을 잊을 때마다 흔들려 길을 알리게요. 끌어라. 그 순간 감나무의 잎 한 장이 빙그르르 돌아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등받이 의자가 끼익 소리를 낸 뒤 스스로 벽으로 물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조롱박이 바람 속에서 낮게 울었습니다. 후, 후, 후. 3번 조금씩 다르게. 마지막 울림은 길고도 맑았습니다. 영감님. 마을 노파가 상여 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울음과 노랫가락이 뒤엉켜 그러나 이상하게 평화로운 물결이 마당을 지나 산길로 흘렀습니다. 목영감은 상여 아래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저승사자 둘이 좌우에서 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무섭지 않으냐?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고맙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고요히 산등성이에 닿았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서리가 반짝였습니다. 강림도령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되돌아보겠느냐?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아니, 한 번은 돌아보아라. 너의 소리가 어디에 머무는지 보아라. 목영감은 한 번만 뒤돌아보았습니다. 감나무에 달린 소리통이 아침빛을 받아 반짝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허이. 그는 미소했습니다. 이제 갑시다. 그 말과 함께 바람이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